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뜻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40년 된 사북 목사님, 사북 사태입니까? 사북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북 민중항쟁입니까? 예. 네, 아직 뭐 정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저희들은 사북항쟁. 사북항쟁. 일단 이렇게 부르고 네. 내년 한 1월쯤에 그 좀 역사학자들 모여서 정명화 과정을 좀 하려고 정명화 과정. 이름을 예. 정확히 좀 하자. 너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민주화 운동도 광주 원래 사태.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불렀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됐고요. 그렇죠. 여순 반란 사건, 그렇죠. 뭐 그걸 예. 지금은 여순 사건, 이렇게. 여순 사건 혹은 여순 항쟁 네. 이렇게 하시고. 예, 이런 정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사북 사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고 아는 분들은 자세히 하실 사북 항쟁. 네. 저희는 사북 항쟁이라고 네, 오늘은 정명하겠습니다. 사북 항쟁, 예, 사북 항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박승복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사북 항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으나 비선 관계. 예. 제 감리교 목사로서 40년 전에 사북 항쟁이 일어났을 때 네네. 거기에는 감리교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컸고 그다음에 규모도 컸고 그리고 많은 수의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전에 선교사들이 그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은 장로교가, 어느 지역은 감리교가, 네, 그렇죠. 또 어느 지역은 또 네. 하여튼 다른 네, 교파가 그렇죠. 이렇게 맞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선교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강원도 쪽은 감리교가 감리교회 감리교가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 사북 지역은 또 감리교 지역이면서 또 강원도 네. 태백 인근이고요. 탄광이 모여 있던 네, 곳이고. 그렇죠. 자, 그래요. 우리가 우선 사북 항쟁 그 사건들을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은 사북 항쟁 때 1980년에 거기 계신 건 아니셨죠?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에. 그 목사님 제가 알고 있고는 천대엽 세대. 네, 그렇죠. 세게 또 이게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른바 86세대. 네, 86세대이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86세대 말에 별로 동의 안 했고 네. 실제로 뭐 386, 486 뭐 나중에 86까지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동의 안 하고 뭐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우리 뭐 5월 세대 5월 세대. 혹은 뭐 6월 항쟁 세대 이렇게 그렇죠. 좀 5월 세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네네.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또 6월 항쟁을 그렇죠. 통해서 꽃을 피웠던. 80년은 사실 저같이 이제 80년대 초반 학번들 혹은 중반 학번들 마찬가지지만 80년대 학번들에게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전 학번이 84학번인데, 네. 84년도에 80년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음. 저는 뭐 그동안 살았던 모든,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 진실을 그렇죠, 알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1980년 봄에 광주 민주화 운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 태백 사북에서 네. 항쟁이 있었는데 뭐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냥 한번 뭐 폭동이 일어났었나?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이런 표현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외부 세력이 없이 지식인의 개입 없이 온전히 탄광 노동자들이 민주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벌였던 항쟁 그걸로 사북 항쟁의 의미를 그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부 세력 뭐 하여튼 지식인이나 혹은 뭐 대학생들 네. 뭐 조금 깨어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뭐 100% 없다고 볼 수 있는 기축 민중들에 의해서 네. 그들 스스로가 네. 격발하고 그리고 그걸 진행하고 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 불과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이제 4월 21일부터 월요일입니다. 네. 네. 80년 4월 21일은 월요일인데 네. 월, 화, 수, 목 목요일 24일 날 오전에 끝난 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역사적 평가들은 좀 다시 해야겠지만 네. 시작부터 정리까지 네. 정말 아주 그 정갈하게 정돈된 그런 항쟁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뭐 속 시원한 성과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네. 그동안의 그 광부 노동자, 그 탄광 노동자라고 하는 그 이 개념들을 그 인식을 좀 전환시킨 네.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 사북 항쟁 이야기를 할 텐데 4월 24일 날 깔끔하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5월 6일에 이 다시 이제 사북에 네. 공권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항쟁에 나섰던 이런 노동자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던 그 터전에서 떠나도록 그렇죠. 압력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역사들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박히는 가시처럼 박히는 서사예요. 예.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4월 21일, 1980년 4월 21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월 21일 날 이제 그 노동자 집회를 그 요청을 했습니다. 18일 날쯤에 예. 요청을 했었는데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집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사북지서장으로 있는 뭐 이름을 다 밝혀도 되나요? 아유, 어때요? 뭐 다 지나간 일이고. 네, 제가 그러면 네.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실명을 공개 아니, 찾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오죠. 그럼 나오는데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사북 그 지서장이 이제 어윤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윤철 씨.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8일 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갑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신경. 신경이라는 예. 분이에요. 이분을 데려갔는데 왜 데려가면 항의하고 막 노동자들이 거기서 계속 그 노상으로 거기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21일 날 그 노동자 집회를 허락하겠다. 사실 그 당시 집회를 허락받으려면 이제 계엄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계엄사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계엄령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짜로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 실제로 계엄사에다가는 그 불허해달라라고 이중 플레이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엔 그날 그 아침에 뭐 보고서에 의하면 자기들은 나중에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들은 이미 공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21일 날 노조 사무실에서 이제 뭐 처음엔 한 30명 모였습니다. 50명 모였고 그런데 그날 거기서 이제 왜 그 당시 그 어영노조 지부장이었던 이재기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오라고 와서 얘기하자고. 네.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때 이모 형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운선 형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이운선 형사가 거기서 이제 소위 그 첩보 활동을 했던 거죠. 네. 어느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누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딱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당신 누구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뿌락치가 예, 들어와 뿌락치가 들어와요. 뿌락치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막 30명, 50명 모이니까 이 사람이 쫄려서 창문을 타고 넘어갑니다. 아, 도망갔구나. 예. 그때 대기하고 있던 찝차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찝차 운전은 누가 했냐면 네. 장윤택 형사가 찝차를 운전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 차를 잡아라 그래서 네. 뭐 육두문자가 날아갔겠죠. 네네. 만 날아서 딱 잡았는데 그 자기가 겁이 나니까 잡히면 의도 터지고 혹은 그 아마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차를 밟았어요.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그 와중에 예. 그때 이것들을 막 그 차를 막 잡고 이랬던 노동자분 중에 원희로 선생이 계세요. 네. 이 노동자가 쓰러집니다. 예. 뭐 어떤 보고에 의하면 누가 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막 이제 그 차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쓰러지는데 네. 쓰러지는 걸 보고도 예. 이 장윤택 형사가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립니다. 그 사람 그걸 깔고 갔어요? 그렇죠. 하하. 그래서 여기 이 네. 골반뼈를 타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세상.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네. 아마 그 하늘이 정해준 운명대로 사시는 못했고요. 일찍 소천하십니다. 일찍 돌아가셨군요. 예. 그리고 나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완전히 그 막말로
막말 돌아버리게. 폭발한 거죠. 그럼요. 폭발할 수밖에 없죠. 자, 이 4월 22일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럼 그 전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노동자들이 그날 4월 21일 날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지. 근데 이 사건은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1979년. 정말 1979년에 이제 노조 지부장 선거를 하는데, 네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노조 지부장 선거인데 이재기 씨라는 분은 네. 그 1대 2대 그 지부장입니다. 노조 지부장인데. 근데 거기서는 노조위원장이었겠죠. 그렇죠. 노조위원장이죠. 예. 근데 위원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2대 때, 네. 2대 때 공금 횡령합니다. 아, 노조위원장이 약 한- 공급 횡령을 예, 해요? 천 몇백만 원을 공금을 횡령. 아, 당시 돈으로? 예. 어마어마한 아, 이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실형을 받아요. 어. 실형을 받고 79년 어간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어떻게 복직을 하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산 노조부터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거까지 하려면 그 우리 사북항쟁에 관련돼서 요즘 우리 김영민 PD님이 한 시리즈로 한 두세 번 더 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가 있었던 예. 양반.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네. 시간이 좀 뭐 주구장창 가는데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거지로 당시 그 동원탄자 사장이었던 이현 씨가 이제 같이 어용 노조니까 그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노조 지부장으로 그 선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cap니다. 야, 이 사측에게 말하자면은 줄을 댄 어용노조. 그렇죠. 대의원이 한 28명이었는데 그 선거에서 집니다. 그 선거에 그 상대 측 그 후보자는 이원갑 선생님이라고 사북동지회 회장님을 오래 하셨고 2000년도부터 사북항쟁 동지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올해 그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셨지만 그분이 거의 다 이길 거라고 했는데 13대 15로 져요. 근데 그 중에 그 15표가 7명이 부적절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광산노련에 가서 그걸 제기하고 바꿔달라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표 중에 15표로 해가지고 어용노조. 어용노조가 다시 재탄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 어용노조를 반대하는 말하자면 순수한 노동자들이 말하자면은 상급 노조로 할 수 있는 광산노련에 가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 사람 어용노조 위원장이다. 이렇게 막 항의를 했고. 광산노련도 이제 이 노동자 편을 들어서 내렸지만 이재기 씨가 아주 강력하게 어용노조 그 위원장이 강력하게 나는 강원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난 못 물러난다. 그래서 아니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뽑혀야지 강원도지사는 왜 나와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할 때 박정희 개발 독재 이야기는 또 이것도 뭐 맨날 며칠 밤을 이야기해도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민관군이 합동에 돼서 오직 그 가진 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그리고 기업 편에만 들었던 그 당시 노동의 역사, 그다음에 산업 경제의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치도 그런 강원도지사가 나를 인정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 올라가서 집회하고 약속받고 내려왔으나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막 18일 날 이제 그게 이제 어윤철 사북지서장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재기 노조 지부장은 딴 데로 보내고 같이 갔던 그분은 유치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쫓아가서 왜 연행하냐 그런 항의와 하면서 21일 날 노동 집회를 허락해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허락은 이제 겉으로는 허락했는데 그렇죠. 21일 날 모여봤더니 집회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계엄사에게 계엄사 사령관에게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에게 계엄사에게
그 보고를 하는데 네. 허락하지 말라고 보고를 합니다. 네. 이건 계엄사가 허락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가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엄사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라고 한 거네요. 이제 이게 이제 진실과 화해 그 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도 밝혀졌던 부분이고요. 아.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날 그 원희로 씨의 그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때 죽은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네. 막 이러면서 막 폭발적으로 그때 마침 이제 가불병 네. 3교대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아. 탄광에서 네. 나오셔서 이분들이 합세하고 예. 순식간에 1,000명, 2,000명 거기에 부녀들까지 합해서 순식간에 몇천 명의 규모의 6천 명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총 연인원은 한 하여튼 6천 명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규모 예. 집회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21일 날은 찝차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그동안 눌리고 눌렸던 그 울분들을 네.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네. 차량도 좀 전소되고 네. 우리 원희로 선생님을 치웠던 네. 그 찝차는 또 전소되고 네. 그다음에 사무실부터 네. 노조 사무실 이런 네. 직기비품 그다음에 사복지서가 네. 이제 점거당합니다. 지서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파출소 경찰서 같은 하여튼 경찰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금은 뭐라 그러죠? 지금 치안센터라고도 하고 치안센터 무슨 하여튼 그런데 예. 근데 분소죠 분소. 네. 그리고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아주 처참하게 네. 직기비품이 다 벗어지고 예. 이런 과정으로 21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런 잘못된 그렇죠. 공권력들은 다 도망갔겠네요.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 지서장 같은 경우 거기에 계셨던 경찰분들은 많이 맞으셨어요. 많이 맞고 거의 도망가기 바빠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복 사태가 폭력 사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왜 이 노동자들을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좀 정의로운 그 항겁 저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고요. 네, 목사님 제가 네. 사복 항쟁과 관련해서 사실 어렸을 때 조선일보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어떤 아주머니가 묶여 있는 네네.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네, 무슨 맞습니다. 사진입니까, 그거는? 그분은 이재기 그 지부장의 예. 부인. 어용노조 네, 어용노조. 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재기 그 지부장을 찾으려고 네. 노동자들이 굉장히 나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도망갔고. 근데 그 와중에 22일 날 그 이웃집에 숨어 있었던 네. 전원에 의하면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예. 그때 이제 끌려 나옵니다. 네. 끌려 나오는데 끌려 나오는 게 굉장히 나오면서 여성들에 의해서 부녀자들 끌려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입구까지 네. 그 게시대까지 끌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당신이 노끈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아마 전선 이런 걸로 해서 예. 묶입니다. 네. 묶이는데 아마 그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은 아마 그 사진이 실렸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네. 사람들이 지금 이거 폭도들이 일어났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폭도로 몰기 가장 좋은 연약한 여성을 기둥에 묶고 네. 그다음에 민치를 가했다 이런 식으로. 때리기도 하고 네. 하여튼 갖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옷을 다 벗겼다. 네. 소문이. 예. 그리고 은밀한 부위에 털을 뽑았다 이런 얘기까지.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적 양심을 가지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만약 사진이 있었다면 네.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회사 직원들 혹은 그때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정보원들이 예. 옷 입고 가서 그냥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은 다 그때 체록된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제 5월달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들 텐데 네. 그때 체록된 사진으로 인해서 다 검거합니다. 깔끔하게. 네. 근데 그때 그 사진이고 예. 만약 그때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아마 그 홀딱 벗긴 사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홀딱 벗겼다느니 뭐 어디 신체 부위를 훼손했다느니 네. 이건 다 뻥. 뭐, 예. 근데 물론 그 진실과 화해조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지금 이제 남아 계신 우리 사북동지에 그리고 이분들하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직접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도 없고 근데 그 대신 이제 말들은 그렇게 나가고 아, 그리고 그렇군요. 뭐 여타의 증언들도 그러고 실제로 그 김순희 씨도 뭐 그 정확하게 이재기 씨 부인. 네. 네. 그분도 정확하게 그 증언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이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4일날 이제 그 11개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11개 조건의 첫 번째가 이제 이재기의 사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사퇴하고 네. 아마 그 사북의 역사 속에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네. 지금 뭐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뭐 찾아보고 싶긴 하나 네. 뭐 그것이 뭐 어떤 뭐 조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그냥 내비두지만 어쨌든 그런 그분은 이제 사라지고 예. 그리고 나서 5월 6일 날 뭐 24일 날 항쟁이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준비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출근 준비를 하셨어요, 노동자들은. 그리고 그 주는 한 주간 그 평온하게 정말 열심히 또 탐부로서 네. 탄광 노동자로서의 삶을 또 성실하게 살았던 거죠. 네, 4월 21일에 이제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쵸. 그 계기로. 그리고 이제 4월 24일까지 열심히 투쟁을 했고 대동단결을 했던 거죠. 수천 그쵸, 명의 예. 그런 탄광에 일하는 노동자와 또 그 가족들이. 그래서 결국 공권력은 야, 이들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사탕발림으로 그래, 너희들 요구 다 들어줄게. 뭐 이렇게 사실상 그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4월 24일에 이제 항쟁은 종료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주 원상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상황. 뭐 근데 대폭 수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아주 굉장히 부끄럽고 그다음에 좀 뭐 독하게 표현하면 네. 거짓과 위선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윽박지르는데 11개 종목의 합의문인 중에 네. 이 노동자들의 항쟁 주역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네. 사법적 처분을 굉장히 겁내했어요. 아무래도 저기 그쵸. 수습되면은 이놈들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거듭 약속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것도 역시 파렴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에이,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당신들 그렇죠. 말하자면 해코지 하겠어? 아이, 믿어봐 우리를 좀. 그랬을 거란 말이죠. 당시 그 강원 도경국장이었던 유래영 씨가 예. 이제 2006년, 2007년에 이제 뭐 다큐멘터리 찍는데 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했어. 굉장히 아주 치졸하게, 예. 아주 막 정말 졸렬하게.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속아 넘어갔다고. 네, 나 참 이게 진짜 열불이 확 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정말 저거 옆에 있었으면 물론 연배가 뭐 저보다 한참 높겠지만 연배가 뭐가 중요해요. 정신적 지적 수준은 예. 뭐 정말 유치하게 글을 잃을 데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탄광 노동자들이 어리석고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얘기했더니 다 넘어왔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5월 6일에, 네. 5월 6일에 이 항쟁 지도부들을 다 5월 6일 날 이제 우리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 사전에 이미 다 조사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갈 건지, 누가 주모자급인지, 누가 보조급인지, 그리고 단순 가담자인지 이것들을 약 한 140명 정도 기록에만 146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조사위원으로 있었던 네. 특별조사위원으로 있던 사람은 이제 증언하기를 700에서 800명까지 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잡혀가신 분들도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고 실제 잡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잡아간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한꺼번에 잡아간 게 아니라 그렇죠. 매일 한 명씩 잡아갔다면서요. 아니 한 명씩은 아니고 하여튼 막 수십 명씩. 예.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일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 잡혀간 사람 중에 어떤 분은 고문을 하다가 네. 불어. 예. 네가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누가 또 있어?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당하면요. 100 중에 아, 그럼요. 99명은 다 네. 하여간 관계없는 사람들. 왜냐면 그렇게 불면은 덜 때리니까. 그렇죠.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고문당했던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문당하니까 한 2살 때, 3살 때 기억도 나더라고. 그게 뭐, 고문은 정말, 사람을 얼마만큼 피폐시킬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선배님, 뭐, 그런 분들이 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은 정말, 근데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어떻게 맞았냐면 고무호스. 약 한 1m, 2m 되는 거. 예. 저도 이제 고무호스로 맞아본 적 있어요. 학생 때. 예, 예, 예. 딱딱한 거. 이거 휘어지지 않는 거. 잘 휘어지는 거예요. 잘 휘어지는 거? 이거 뭐 2cm 요만데 이게 한번 휙 가잖아요. 예. 그냥 뭐 찰지게 붙습니다. 근데 뭐 몽둥이부터 시작해서 예. 뭐 강목,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새로 된 그 탄을 캘 때 쓰는 그런 그 새로 된 쇠막대기도 예. 도용하고, 그래서 뭐 통닭구이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고추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고추 물고문은 이제 주전자에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예. 예, 코로 집어넣는. 그렇죠. 이렇게 이 통닭구이를 하게 되면 예. 손과 손을 묶고 발을 밟고 묶고 작대에 끼고 이렇게 딱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서 예. 수건되고 예. 계속 붙는 거죠. 씹새끼들. 그러니까 기절하면 다시 또 물 뿌려서 깨우고 예. 때리고. 예. 심지어는 우리 그 이영갑 회장님, 전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서 이게 깨집니다. 이게 찢어져요. 아이고. 찢어졌는데 그냥 그 피가 막 철철 흘리고 막 푹푹 부를 정도로 막 철철 흘렸었는데 아하. 그걸 그 옆에 있는 어떤 뭐 무슨 의사 선생님이겠죠. 오셔갖고 꼬매는 줬으나 네.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소독도 안 하고. 그래도 이영갑 그 전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손이 다 비틀러져 있고. 아이고, 세상에. 그 굉장히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당시 그 주동자급들은 정말 참혹하게 맞았습니다. 끌려가는 순간, 버스에 태우는 순간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옛날 80년대 우리 그 시위하다 보면 이제 닭장차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군홧발로 막 참혹하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목사님도 당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잘 도망가셨구나.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잡혀. 예. 평생 한 2번 그 불심에 걸려서 아주 근데 순진한 표정으로 가서 뭐 하여튼 잘 빠져나오긴 했으나 역시 목사님. 인생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뭐 하여튼 물론 이제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제 동기들은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전고 농성에 많이 보내긴 했으나 이상하게 저만 안 갔습니다. 하여간 목사님, 그래서 이제 5월 6일 날 이런 거예요. 그 저쪽 세력은 4월 24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만장할 텐데 이거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결국 또 다시 뭉치고 그렇게 해서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짓밟아 놔야겠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규합된 조직을 또 규합된 세력을 그야말로 형해화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삼국항쟁이 그 4월 24일 끝났으나 바로 25일. 바로 25일 날 동원탄자 하청업체 3군데가 1천여 명이 다시 파업을 합니다. 그랬었어요? 바로 25일 날. 그 같은 날 서울에서 일신제강 노동자들이 약 600여 명이 파업을 하고요. 격렬하게 시위하고 인천제철도 300여 명의 노동자가 아주 격렬하게 또 서울의 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6 이후에 이제 어떻든 간에 그동안 박정희의 그 무시무시했던 철권 통치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4월하고 아마 5월 아마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뭐 대표적인 게 구로공단, 그다음 충북, 그다음 뭐 국제실업, 삼중화학 뭐 이런 분들이 부산, 뭐 전국 경양각지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제 파업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그런 파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니까 네. 계엄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에서는 네. 이 계엄을 확대해야 되겠다. 전국 계엄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일 수도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5월 6일 날 그렇게 사북에서 항쟁 지도부를 잡아다가 그냥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 대우를 해주면서 네. 짓밟았던 그 세력은 전두환일까요? 예,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입니까? 정확히 전두환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대통령이 최규하, 예, 그다음에 그 사령관이 이희성, 예, 그다음에 보안 사령관이 전두환입니다. 예. 그 전두환이 모든 보안 조직을 다 만들고 일군 사령부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까지. 포안사령관에다가 네. 이제 저기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장, 그렇죠. 저기 군 안팎의 정보를 모두 그렇죠. 한 손에 넣었던 거예요, 전두환이가. 예, 그래서 더더욱이 사북항쟁했던 그 주역들을 그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약도 오르고, 네. 그리고 이 처음 시발점이었던 사북 노동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런 그 확산을 멈추게 하고. 이거 내버려 두면은 그렇죠. 제2, 제3의 사북 나온다. 당연하죠. 이렇게 예.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아무래도 전두환이 집권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회를 한 손에 틀어주려면은 이 불만 세력들, 비판 세력들을 확실히 다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사북을 그렇게 했고 광주를 또 그렇게 했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부마 항쟁을 통해서 11.6기,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12시 군사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네. 그런 과정을 또 막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군부는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참혹하게 이것들을 진압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력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광주 항쟁으로 넘어가지만 그 어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언론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언론을 장악해서 8월 24일 날 그때 그 평화적으로 이 모든 그 항쟁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4월 24일. 사태, 예. 폭력자, 뭐 곡괭이, 뭐 파렴치범, 뭐 막대 먹은 사람,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폄훼를 통해서 자기들의 하여튼 정당성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사북 항쟁이, 참, 너무 참혹하게 짓밟혔는데, 예전에 이제 노태우가 들어서고 1988년에 오공청산, 네. 이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광주의 명예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국민적 과제로 떠올랐고요. 사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명예회복을 하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논문을 좀 볼 수 있는 RISS에 들어가서 예. 광주 항쟁, 부마 항쟁, 사북 항쟁 치면 광주 항쟁이 제일 많습니다. 약간 네. 논문만 해도 한 360여 권, 네. 여편, 그다음에 부마 항쟁 70몇 편. 근데 사북 항쟁은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석사 논문. 그것도 2001년 서강대 석사 논문인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그 네. 서강대에서 그런 토크 콘서트를 이 사북 항쟁을 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항쟁을 기억하고 이 항쟁을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네. 이 항쟁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그때 5월 6일에 잡혀가셔서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네. 그 장애인 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뭐 정말 정신 이상 증세도 이제 말하자면 네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뭐 보상이나 혹은 명예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까? 나중에 2000년 이후에 예. 민주정부 들었어서 민주정부도 그렇죠. 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예. 이제 2000년에 뭘 조직하냐면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그때 구성합니다. 2000년에 우리 이원갑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북동제를 만들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005년에 이제 명예회복 1차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한참 후에 또 2005년, 그 다음에 뭐 여기 2012년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드문드문 이제 실제로 근데 항쟁이 끝나고 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5월이 지나고 그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 또 정말. 뿔뿔이 흩어지게 예, 예. 했겠죠. 그렇죠. 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 진술에 의하면 막 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나왔으나 다시 그 취업의 길을 막고 예. 나가라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적으로 이것들을 취합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만약 저희가 사법항쟁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면 네. 그분들을 다 신원하고 그렇죠. 신원해서 조사하고 그렇죠. 이재갑 씨도 어디 있는지. 이재기 씨도 좀 우리가 좀 찾고 예. 뭐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전 이재기 씨나 혹은 이재기 씨 그 부인. 직계 부인 혹은 네. 이분들이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락해줘서 함께 어찌 봤으면 보면 좋겠고. 이재기 씨도 피해자예요. 그럼요. 예. 사실은 가해자와 그 피해자는 다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네. 그들도 편히 못 살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명예회복하고 그리고 또 사죄할 일이 있으면 또 네. 사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역사의 양지에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년이 이제 사북항쟁 40주년 됩니다. 네. 예, 참 매우 중요한 항쟁이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항쟁이었지만 너무 저평가됐고요. 그렇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뭐 단순히 노노 갈등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나름 진보적인 사람조차도 사북 사태라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네. 자, 이제 사북 항쟁으로 우리가 정명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이제 사북 항쟁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북 항쟁이 갖는 의미는 네. 이거예요. 외부 세력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순수한 표현도 좀 그러네요. 예. 하여튼 우리 노동자들, 기층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네. 뭐 특별히 뭐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각성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쟁을 벌였던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꽃이 밟혔지만은 새로운 세상의 불씨가 되었고 네. 씨앗이 돼서 네.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 2020년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그 역사적 뿌리에 예. 저는 사북항쟁이 놓여져 있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뿌리를 우리가 되찾는 작업을 이제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참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 그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풍이 불었던 네. 그 8월 27일부터 네. 저희가 9월 2일까지 600리 대장정을 했는데 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그 강풍으로 예. 정말 미친 강풍이 불어서 네.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네. 이제 이 600리 도보 행진을 마치는 과정에서 사북 항쟁 네. 명예회복을 위해서 600리 도보 행진을 마치는 과정에서 네. NCC 인권위와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네. 그다음에 이제 전대협동회 그다음 여타 단체들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들을 네. 그때 해 주셨고 네.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하고 또 함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들을 많이 네.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사북 항쟁을 다시 우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항쟁의 역사에 편입을 시켜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맞습니다.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네. 정의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 저희가 이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름 굉장히 유력한 그런 매체 언론에 유력하군요. 뭐.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처음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영민 PD님이 예. 더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고, 제 고향이 강원도 출신 그건 아닙니까? 예. 우리 강원도에 이런 민중항쟁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래서 1월 달에 공청회, 예. 2월 달에 이제 역사 심포지엄, 예.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행사 준비는 저희 사북동제만이 아니라 네. 사북과 태백, 음. 그다음 영월, 예. 그다음에 그 고한, 네. 뭐 도계 네. 이런 분들하고 한번 소위 강원 남부, 네. 강원 남부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서 그 중심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되고 해서 아주 좀 아름답게 40주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오늘 그 강원일보 네. 오늘 강원일보인데 12월 4일 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 국무총리, 그다음에 행안부, 국방부, 강원도 이렇게 5자가 모여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함께 이것들을 추진할 것인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올해 이제 요번 올해 10월 2일 날 그 이등명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40살이셨고 여성이셨는데 이분이 최초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성폭행도 있었어요? 네네. 아이고, 사실은 무슨 짓을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제 정말 처참하게 예. 방송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참혹하게 참혹한 이야기를 해야, 예, 네. 이 역사가, 그 이명득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튜브에도 그런 게 우리가 조회가 되는데 네. 이분은 이제 끌려가셔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잡혀갈 때도 일단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집에 있는데 네. 똥똥 부릅니다. 예. 누구세요 하고 네 하고 나오면 바로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고지도 없이 예, 무슨, 미란다 고지, 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예.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굉장히 큰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냥 양팔 끼고 예. 집차에 태우거나 혹은 버스 태워서 네. 바로 그 정성 경찰서 네. 그 강당의 임시 조사실을 끌고 가서 네.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벗겨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예. 그래서 군복을 입혀요. 예. 이제 그것도 막 허름한 군복이죠. 예. 그 안에 속옷 하나도 안 입힙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일단 때리고 예. 그다음에 고춧가루로 고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혼절하시고 혼절하죠. 예. 혼절하면 옷들이 다 벗겨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남성들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다 네. 흘러내리고 예. 그러니까 거의 전라의 상태죠. 음. 이 가슴 젖꼭지를 쥐어짜는 거야. 일도 없고 여성들의 그 은밀한 부위까지도 네. 발로 밟고 예. 그래서 갖은 쌍욕을 해대면서 치도건의를 했던 그런 것을 나중에 예. 꾹꾹 참으시다가 네. 그 모든 수치와 그 아픔을 견뎌내고 뚫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도 폭로하시는 거군요. 예,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예, 폭로를 하셨어요. 폭로하시고 증언하셨어요. 네. 가슴 아픈 건 네. 내년이면 네. 그래도 정보당국자의 사과와 네. 그리고 그런 걸 좀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지난 10월 2일 날 그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네네. 얼마나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 이후의 삶은 네네네.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얼마나 비참한 삶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9월 달 초에 예. 서울 올라올 때 제가 모시고 올라왔고요. 네. 제가 또 내려가면서도 제가 모시고 내려가면서 네.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꼭 좀 같이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근데 목사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피가 거꾸로 돕니다. 거꾸로 돌아서 제가 굉장히 욕도 잘하는데 그때 되면 제가 혼자 교회에서 막 이럴 수 있냐고 제가 하나님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복받치면 문 열고 나가서 사실은 야이 개새끼들아. 그럼요. 개새끼들은 기본이고 정말 막 저렁저렁 우리 동네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뭐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도 막 이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선생님 생각하면 지금도 뭐 그냥 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지금도 그때 고분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 이혼 당하시고 그래서 평생 지금 혼자 정말 전전긍긍하시면서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도 지금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이 사과 그리고 그다음에 보상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실적으로 저는 보상이 뭡니까? 배상이죠.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를 좀 도입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그렇다면은 그 당시 그 탄광업체, 네. 탄광업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어느 기업입니까? 이 사람들이 넥스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예, 이 사람 미래과학. 예, 미래과학이라고 했는데 이 네. 사람들 홈페이지에 가면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162년 설립 이후 아시아 최대 석탄 개발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그래서 그러면 뭐 이후 해삼 및 광물 채취와 공급을 주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석탄 개발 아시아 최대 석탄 개발 회사. 당시 그 연간 약 한 600만 톤인가요? 제가 이게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간 160만 톤. 그 당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이 회사가 92년도 9월에 자본금 5억 6천만 원으로 시작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18년 후, 그러니까 1980년입니다. 120억 원이 됩니다. 자본금이. 62년에 세워지고 80년에 네, 80년에 약 한 22배의 자본 증가가 이루어진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가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누구야? 네. 저 이재기 씨가 여기 노조위원장이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 없었습니다. 징용 기업들 지금 저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기 과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혀. 네. 인정도 안 합니까? 인정 안 하고요. 오히려 우리 회사 일 아니었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죄 없다.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 당시 책임이 전두환 쪽에 있는 것이다. 박정희 때 모든 박정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다음에 전두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석탄 합리화 사업 발표 이후에 그걸 다 처분하고, 자기들은 그 모르쇠로. 물론 지금 명목상 복지회라고 있습니다. 네. 동원복지회인가, 동원탄자복지회인가 있는데 이 동지회 분들은 거기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 퇴사됐거든요. 잘렸기 때문에. 해고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고시켜놓고는 이제 사후에 못 들어오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예. 최근에는 그럼 당신도 준회원 자격으로 들어와라. 사실은 그 동지의 그분들은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 모욕을 이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직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당연하죠. 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그 우리 안에 신일본 제철이 있었네요. 그럼요. 우리 안에 신일본 제철이 있었어요. 자, 어느 회사냐?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네. 신뢰 곧 넥스트 사이언스의 가치입니다. 이 모토가 그런가 봐요. 신뢰 곧 넥스트 사이언스의 가치다. 네. 이 신뢰가 매우 진짜인가? 내한테 잘못 알고 있나? 예. 이들이 그래요. 바이오 산업하고 패션, 화장품 다양합니다. 이거 본점이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 있네요. 라고 돼 있고요. 예. 거긴 명목상. 그래요. 하여튼 네. 사북에 저기 회사가 있다는 걸 또 알리네요. 자, 목사님, 이거 한두 번으로 얘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 사북 민주화 운동, 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봅니다. 예. 이 항쟁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고 또 그리고 당연히 사과와 배상이 잇따르고요. 이분들의 명예 회복 뒤따를 수 있도록 김용민 TV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겐 정말 큰 이득이에요. 사북항쟁이라는 위대한 민중항쟁이 우리 역사 속에
편입이 된다면은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또 훌륭한 그런 자긍심을 또 가질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목사님 저기 내년 40년을 앞두고 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해 짧게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특위, 이제 우리 사북항쟁 특위인데 이게 네. 깁니다. 네.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및 직권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특별위원회. 네, 정부 사과도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하하. 아니 이건 좀 사과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작년 올해 네. 그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네. 저희 기념식에 오셔서 전 지사죠. 지금 현 지사. 현 지사는 김지선이 아니, 아니라 저기 저 최문순. 최문순 지사. 지사님 죄송합니다. 김지선이 오래 먹었어요, 사실은. 지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더라도 우리 최 지사님이 네. 저희 사북항쟁을 위해서 굉장히 그 아주 많은 그 배려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성함을 이게 참 제가 이게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셨고 오셔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겠다고 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그래요. 기념식에 오셔서 공식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특위가 12월에 이제 기념사업회 준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1월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월 달 중에는 역사학자들을 좀 모아서 역사학자들이 뭐 정명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의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 정치적 의미 뭐 이렇게 해서 좀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해서 정명화 과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3월 준비하고 4월 달에는 좀 대규모 40주년 기념 행사를 네.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때마다 좀 저는 바람은 우리 김영민 라이브 TV가 네.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예, 예. 그때마다 뭐 필요하시면 예. 우리 뭐 그 당시 그 항쟁의 주역들 이런 분들 제가 모시고 나와서 네. 같이 이야기도 좀 듣고 알겠습니다. 그때 그 처절했던 그 정말 육성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면서 사북항쟁의 의미 그리고 사북항쟁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지를 좀 함께 하고 특별히 박정희 독재에 억눌리고 전두환 독재에 짓밟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철저하게 버렸던 사북항쟁에 대해서 네. 이거 다시 그 신원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21세기를 내닫는 미래 세대에게 사북항쟁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준비도 할 것이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항쟁 현장 복원하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럼요. 또 요즘 뭐 탄광이 점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위대한 민주항쟁의 유적지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예,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승복 목사님 모시고 이 사북항쟁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년 40년 김용민 TV가 또 열심히 사북항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